2024년도 시장은 6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3회 인하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예측이죠. 다르게 설명드리면 시장은 경기 침체 없이 가능하기 힘든 인하 속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6번의 금리 인하를 시장이 전망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시장이 연착륙을 예측하면서 내년 6번의 금리 인하를 베팅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데이터가 잡히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한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3월달입니다. 이 인하 시점이 내년도부터 가시화되는 부분이 본격화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금리 레벨, 시장 금리가 3.8 부분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3.8%까지 떨어진 시장 금리 레벨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정 부분 시장의 쏠림이 일어났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럼에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적기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금리 동결 구간입니다. 지금은 금리 동결 구간의 막바지죠.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레벨이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는 금리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 한마디로 금리 동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채권 투자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어려움의 절반 이상은 넘어온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직전에 가장 의미 있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사례를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금리 인하 수순에 대해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08년도가 되겠죠. 당시에 금리 인하 사이클의 패턴을 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번 금리 인하 어떻게 단행될지, 단행되면 적정 레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는 금리 인하 초반에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하하기 훨씬 전부터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다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중반부터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에 10년물 시장금리와 비교를 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8년도 당시죠. 처음 금리를 인하한 건 07년도부터입니다. 5.25이던 기준금리가 75bp, 즉 3번 내렸을 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25에서 4.5로 떨어졌을 때죠.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07년 11월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무렵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5.25에서 초록색 레벨 또는 5.25에서 빨간색 레벨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색깔 차이는 75bp 인하를 기점으로 직전과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10년물 금리 레벨이 5.25였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그래프에서 따온 수치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러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5.25에서 75bp 인하 직전까지는 55에서 95bp 정도가 떨어진 것이고, 75bp 인하 이후 직후는 95에서 145bp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낙폭을 그대로 현재 적용을 해보면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4.75가 됐을 때 10년물 시장금리가 4.1에서 4.5 또는 3.6에서 4.1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가 3.8이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봤을 때 75bp 인하 직전하고 놓고 봤을 때는 쏠림이 있어 보이는 현상이지만 75bp 인하 직후로 놓고 봤을 때는 적정 수준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물론 08년도랑 직접 비교한다라는 게 당시의 고점과 지금의 고점 레벨도 다르고 대략 한 25bp 정도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10년물 최대 고점이 한 5%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25bp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기준금리는 5.5로 25bp가 더 높네요. 따라서 그런 차이점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08년도 당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주택가격이죠. 먼저 떨어졌습니다. 동결 기간에 이 보라색이 먼저 꺾이는 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주택가격이 먼저 빠졌다라는 뜻이죠. 당시의 샴의 법칙은 0.2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5에 한참 못 미치던 구간이었죠.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먼저 망가진 게 아니고 자산 가격이 먼저 빠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을 갖고 있고요.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내년도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보험성 인하를 하겠다고 시장에 움직임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이뤄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4차례 인하했을 때 75bp 인하가 아니고 100bp 인하했을 때죠. 5.25에서 4.2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당시 10년물은 3.8에서 4.3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5bp 인하하나 100bp 인하하나 10년물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더 인하폭을 깊게 가져가면 175bp 인하를 했던 시점입니다. 높았을 때부터 7번 내린 그런 레벨이죠. 5.25에서 3.5까지 떨어진 이 시점에서의 10년물은 3.5에서 3.7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을 해보면 기준금리가 3.75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10년물이 3.3에서 3.5가 되는 것이죠. 기준금리를 7번 내리겠다라고 했던 게 2025년까지의 연준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연말이 되어서야 기준금리가 3.75가 되는 거고 그래야 10년물이 3.5, 3.3 이 레벨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과감하게 가보면 기준금리를 13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5.25이던 게 2.0%까지 떨어진 것이죠. 이때가 07년도 325p를 내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시장금리도 떨어졌겠죠. 5.25에서 3.4,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현재 기준금리가 2.25%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Q2를 하기 직전에 2008년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보시면 3.4가 금리 저점이었습니다. 최하단이 3.4%였어요.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리더라도 10년물이 3.4가 가장 낮은 레벨이었다는 뜻이죠. 오히려 이때 변동성이 있어서 상단에 대한 레벨이 더 높아졌어요. 4.2까지. 저점을 놓고 봤을 때 현재의 금리 레벨과 차이가 40bp밖에 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2.25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10년물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레벨이고 그 이하는 Q2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적 완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10년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고 따라서 지금 현재 10년물이 3.8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러프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3번 내렸을 수준의 위치를 한 것으로 선반영이 된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년물이 3.8이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3번 내린 후 평균 정도, 중간 정도의 지금 현재 위치를 한 것이죠.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금리 레벨을 이미 10년물이 선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년 6월달 지금 3번 내렸을 전망까지 이 정도까지는 다 반영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가 좀 더 늦춰지거나 그렇게 되면 더 뒤로 되돌림이 일어나겠죠. 당장은 중요한 경제지표가 나오는 게 없지만 1월부터 2월까지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을 만한 이벤트는 사실 좀 덜어 보입니다. 지금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심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대략 7월 무려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다시금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심리, 소비자 신뢰지수 보시게 되면 12월 달에 13.7%가 상승을 했고요. 이런 흐름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9% 정도 상승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12월 달 들어서 그 반등이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4개월에 걸쳐 하락했던 부분을 모두 반전시킨 그런 12월 달 집계고요.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됐던 주택가격도 있습니다. 10월 달 주택가격 보시게 되면 4.8% 상승을 했고 MOM으로도 0.2%나 상승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는 9개월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다시금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10대 도시, 20대 도시, S&P, 케이스실러 조시주택 가격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연방주택기금의 주택가격 지수도 지금 최고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YOY 6.3%나 상승한 부분이고요. MOM 0.3%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이렇게 크게 주택가격 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주택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는 고금리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충분히 있다.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가격이라는 점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헤드라인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해석은 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최근 몇 달 동안의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 대략 9월, 8월부터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들어서면서부터 반등을 하거나 또는 둔화되는 속도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업률 뿐만 아니라 내구재도 그랬고 소매 판매도 그랬고 지금 보시는 주택가격도 그렇고 소비심리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 그렇습니다. 10월까지 쭉 떨어지다가 12월 들어서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거나 둔화되는 속도가 주춤해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다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더 떨어졌죠. 3.1달러 수준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 선보다 작년보다 더 떨어졌고 21년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휘발유 소매 가격이 이렇게 개럴당 3.1불로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는 거고 소비 여력이 뒷받침돼서 유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는 생각만큼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는 1월 말 재무부 자금 차입 계획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발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6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 선물시장의 베팅은 연착륙을 기본 시나리오로 이렇게 예측을 한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08년도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3.8 10년물 시장 금리는 3번 정도 인하를 했을 정도의 낙폭 수준이다. 이 정도 빨간색 라인이죠. 당시가 3.8, 4.3이지만 이를 현재로 적용을 해보면 3.6, 4.1이니까 지금 75bp 인하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4.75 정도 떨어졌을 정도로 10년물이 선반영을 한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서 현재 수준과 비교를 해보면 10년물이 3.2까지 최대치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준금리를 2.25까지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10년물이 3.2 레벨을 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시장금리와의 차이가 60bp밖에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금리가 뚝 떨어지게 됐던 것이고요. 쭉 보시면 아셨겠지만 시장금리는 초반에 빨리 떨어지고 점차 인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더라도 10년물의 변화폭을 쭉 보시게 되면 초반에 많이 이루어지고 뒷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지가 않죠. 175bp를 내려도 3.3인데 325bp를 내려도 3.2입니다.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런 흐름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